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홍순창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PCR랑 KBG의 디베이팅 되어 있는 케이스에서 과연 온펌프, 컨벤셔널 KBG를 할 건지 오프펌프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디베이팅이 되는 포인트를 찾으면 PCR과 KBG와 아마 레프트 메인, 디스탈 바이퍼케이션 된 리전, CTO 리전, 멀티베슬인데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다든지 혹은 이젝션 프랙션이 낮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PC 하시는 선생님 혹은 서전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디스탈 바이퍼케이션 레이프트 메인 디지즈에서는 PCI보다 KBG가 성적이 좋다는 건 모탈리티, 다시 리인팍션이 생긴다든지 타겟 베슬 리바스큘레리제이션 전부 다 성적은 KBG가 다 우에 있다고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 멀티베슬 디지즈에서도 DM이 있거나 신택식 스코어가 높은 경우에는 KBG가 더 모탈리티 베네핏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는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연구들이 KBG랑 PCI를 같이 비교를 하는데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인팍션이 생기는 비율이 PCI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서바이벌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KBG가 됐든 PCI가 됐든 시술 후에 리인팍션이 생기면 결국은 그게 모탈리티랑 카디악 모탈리티에 다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시저의 차이가 있는 건데 PCI는 기본적으로 막혀주는 데는 스텐트로 넓혀주는 그런 펑션을 하는 거고 KBG는 non-flow limiting 또 디스탈 파트에다가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게 되면서 콜레테럴리제이션 이펙트 그 지역을 전부 다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이런 리인팍션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보면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이라든지 신텍스 스코어가 높다든지 3베이스에서도 당뇨가 있다든지 그렇게 돼 있으면 결국은 KBG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F가 낮다든지 신텍스 스코어가 높은 사람일수록 혈관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나토미컬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KBG로 페이버하게 가자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KBG를 하는데 펌프를 쓸 건가 아니면 진짜 오프 펌프를 할 건가 이거는 서전의 어떤 익스피리언스라든지 프레퍼런스에서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KBG랑 온펌프 KBG랑 오프펌프 KBG를 비교한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오프펌프를 하게 되면 타겟 베슬 리바스큘레이제이션도 더 많이 생기고 모탈리티도 더 높고 롱텀도 더 나쁘다. 굳이 왜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해서 성적을 안 좋게 만드느냐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럼 과연 오피캡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수술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전에 보였던 대부분의 스터디들은 캔디데이터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혹은 서전 자체가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많이 썼다든지 혹은 통계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많은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가 더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오피캡을 하면 그 성적과 KBG를 비교해보자.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지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최소한 1년에 100케이스 정도 이상씩 수술을 하는 서전들의 그 리절트들인데 똑같아요. 펌프를 돌리든 펌프를 돌리지 않든 클리니컬 리절트가 다 똑같은 거예요. 5년 지나서 다시 그걸 계속 해보니까 5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결국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서전들의 리절트는 온펌프 KBG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라프트 페이턴시도 온펌프 KBG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굳이 그럼 오피캡을 할 이유가 있느냐? 오피캡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 페이퍼는 리버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오프펌프와 온펌프를 비교한 건데 펌프를 쓰지 않는 그룹에서 훨씬 더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고 모비디티가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자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펌프를 돌리지 않는 수술들이 좀 더 성적이 좋은 것인가 80세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프펌프와 오펌프를 비교해 봤을 때 결국은 80세 이상이 넘는다면 모비디티나 이런 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갈 텐데 그런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보면 스트로크도 더 낮고 모탈리티나 모비디티 베네핏이 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프펌프와 온펌프를 비교해 봤을 때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일수록 오피캡 방향으로 모탈리티가 더 좋고 마이오카디얼 리인팍션이 생기는 것도 더 낮고 스트로크 발생 비율도 더 낮은 거예요. 결국은
오피캡의 더 좋은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면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SDS 스코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술 전에 모탈리티가 리스크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오피캡이 모탈리티나 서바이벌 베네핏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실시했었던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56세 남자 환자고 ESRD 이젝션 프랙션이 34%인데 지금 보시면 LAD가 거의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CI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오피캡을 시행했고요. 시행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보면 이젝션 프랙션 48%, 심장 크기도 다 리버스 리모델링이 돼서 굉장히 작아졌고, 여기 보시면 팔로우업 CT를 보면 디스탈 런오프가 다 보이고 있어요. 그 LAD 디스탈 아나스토멀 사이트 뒤쪽으로.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고, 68세 여자 환자인데 마찬가지로 리젝션 프랙션 26%고 지금 그 엔지오를 보시는 것처럼 바이퍼케이션 리전이어서 멀티베스럴 리전인데 EF도 굉장히 26%로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피캡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고, 수술 후에 에코를 보면 46%까지 지금 컨트랙틸리티가 많이 좋아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74세 환자 엔스템이고 하이퍼텐션, COPD, 이젝션 프랙션은 32% 환자인데 보면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런 환자는 지금 EF가 낮기 때문에 여기 septal perforator라든지 밑에 들어간 다이어고널이든지 이게 다 같이 붙어 있어서 만약에 PCI를 하다가 여기가 막혀버리면 EF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오피캡을 진행했고요. 하고 나서는 EF도 46%까지 많이 좋아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67세 남자 환자고 CVA, PAOD, CKD 굉장히 다양한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EF는 26%. 지금 NGO를 보시면 RCA는 거의 칼슘 때문에 디스탈이 거의 비주얼리제이션이 되지 않고 LAD도 칼슘이 굉장히 심한 병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쪽 NGO를 보면 이 LAD 쪽에서 콜레테랄로 이 PD 브랜치가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라프팅을 여기를 펄퓨전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EF가 낮아도 오프캡을 시행해서 그 두 군데를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EF가 낮은 환자를 오프캡 시행할 때 항상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뭐냐면 수술 중에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환자도 수술 중에 에크모를 넣고 나왔지만 POD 2일째 에크모도 다 뽑고 POD 5일날 일반 병실로 가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20일날 POD 20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보면 퇴원하기 직전에 찍은 에코에서 보면 EF가 56%까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를 알 수 있어요. 81세 환자입니다. 80세가 넘게 되면 이제 모빌리티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환자도 바이퍼케이션 리전이고 칼슘이 굉장히 심한 리전인데 EF는 53%에서 오피캡을 시행을 했고요. 시행하고 나서는 퇴원하기 전에 62%까지 POD 1일날 일반 병실로 올라갔고 POD 9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80세가 넘었지만 두 번째 이 환자도 80세 환자고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도 보면 라이트 코로나리는 거의 지금 비주얼리제이션이 안 될 정도로 병이 심하고 레프트 코로나리도 LAD도 여기 칼슘이 굉장히 심한 병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캡을 시행했고요. 이분도 80세가 좀 넘었지만 POD 1일날 일반 병실로 가고 POD 9일날 특별한 문제 없이 다 퇴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항상 그 캐비지를 하게 되면 이걸 적정성 평가를 심평원에 항상 받게 되는데 가장 최근 적정성 평가를 보면 실제 오피캡을 저희 나라에서 오피캡을 시행하는 비율은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오피캡이 저희 기관은 마지막에는 한 100%가 됐는데 이렇게 오피캡을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를 오피캡을 하게 되면 이점이 보시는 것처럼 수술 익스투베이션 24시간 이내에 익스투베이션 하는 것도 100% 정도니까 이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들이나 이런 모빌리티, 모달리티 그런 환자가 많은 환자일수록 확실히 오피캡이 좀 더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 뭐 서전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같은 그 기관에 있는
어떤 그런 동료들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OP캡이 꼭 정답은 아니고 환자를 아웃컴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